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뉴스를 제가 선정을 해서 상세하게 다뤄보는 시간, 부동산 이슈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는 지난 5월 28일 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되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28일 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를 인하하면서 0.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였습니다. 0% 금리로 들어선 것은 지난 3월 16일 이후 두 번째로 지금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팬데믹 이후 2개월 만에 추가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 역성장한다라고 전망했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지속될 경우 마이너스 1.8%까지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을 타피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급하게 단행했다는 것을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와 경제 그리고 부동산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수요가 증가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면 지난 3월 16일 0% 금리까지 지금 들어섰고 5월 28일 날 0.5%까지 금리가 인하가 되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을 것인가? 공공기관과 민간 시세조사기관에서 지난 3월 16일 0% 금리 내려오는 동시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시세를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의 조정대상 지역 규제 정책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감이 이러한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가격이 다 내린 것은 아니고요. 중저가 아파트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 있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는 정부 규제에 힘입어서 오히려 서서 가격이 오르는 동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금리 인하 정책은 경제와 부동산, 즉 시장의 선제적 시장인 주식시장 그리고 후행시장인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것도 있죠. 어떤 것이냐니까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런 양태를 나타낸 것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금리를 떨어뜨렸더니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2와 3의 시장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를 않았는데 이 코로나19의 위기가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진정이 된다 그러면 기존의 경제적인 위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도 같이 상승할 것이다. 사이에 있는 이 시기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 3의 시기가 짧게 끝나면 바로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재 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격 또는 주식 가격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앞서서 제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1.8%까지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 즉 장기화가 되게 되면 여기 나타나 있는 부동산 시장의 상승이나 주식시장의 상승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끌릴 수 있는
2차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된다 그러면 4번에 있는 사항, 자, 주식시장과 실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상승하는 5단계로 넘어서게 될 겁니다. 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해야 되고 주식 가격도 하락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더 상승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식의 수익률과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금리보다 훨씬 높다면 금리를 올렸다 하더라도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더 높은 금리 정책을 쓰게 되는 6의 단계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실물 시장에서 바로 주식시장과 부동시장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선행시장이기 때문에 경제 충격 여파에 의해서 경제가 하향하게 되고 마지막 후행시장인 부동산 시장이 하향하는 양태, 즉 7번의 상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실물 경기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으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금리를 떨어뜨려서 다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인 1번의 정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순환하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이클 중에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 사이클이 짧다면 그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극대화되는 것이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사이클이 길다면 상승에 의한 이익을 먹을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오히려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즉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안 좋은 시기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빨리 끝난다, 늦게 끝난다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주택시장의 규제 정책 지속과 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면 과연 유동성 자금은 어느 시장으로 옮겨갈 것인가에 대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주식시장은 제가 논할 수 있는 밖에 외의 사항이니까 그건 놔두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와서 그러면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자금이 어느 쪽으로 옮겨갈 것인가? 가장 많이 옮겨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아파트 주택시장이지만 정부의 규제 정책 때문에 규제가 있는 지역과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으로 시장이 양분화되게 될 것이고, 이 양분화된 시장 중에서 규제가 없는 지역에 중저가 아파트가 있는 지역으로 아무래도 유동성 자금이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정부에서 다시 지속적인 정책을 쓴다면 그 자금은 아파트 주택시장에서 수익성이 높은 상가시장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은행에 예금을 해두었을 때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에서부터 얻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수익형 부동산은 전통적인 상가 시장과 오피스와 오피스텔 시장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오피스에는 투자하기에 너무 작은 자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쉽게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하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전통적인 상가와 오피스텔 상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상가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는 상가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했을 텐데, 바로 비대면이죠. 언컨택트입니다. 언컨택트가 사회적인 트렌드로 굳혀간다면 전통적인 상가 시장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꼭 가야 될 곳 아니면 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꼭 가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역세권 또는 학교 또는
업무하는 근무지 주변에 있는 상가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상가를 짓는 그러한 시행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어디에 상가를 지을 것이다? 방금 제가 얘기한 곳에 상가를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상가가 공급된다면, 즉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그러면 그 지역 상권은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고, 이러한 언컨택트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결론적으로 상가에 투자한 사람들이 수익률을 얻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 상가를 벗어나서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찾은 것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주거와 상업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계속 정책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상가에 대해서 낮은 저금리 자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입니다. 거기 투자를 해서 월세 상품으로 받는다 그러면 전통적인 상가의 수익률 못지않은 수익률을 얻는 곳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이 바로 언컨택트 코로나19의 대안 상품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텐토와 함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함께 해보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